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이제 출소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드러나서 다시 재수감됐던 김근식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이 재판에서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 김근식의 경우는 이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어떤 이유로 받을 수가 없는 건지 보십니까? 사실 김근식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구형을 10년 구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심지어 자필로 쓴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보도입니다.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학적 거세가 너무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화학적 거세는 잘 아시다시피 19세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도착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엄격한 요건 하에서 화학적 거세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김근식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그 성범죄 관련돼서 그 수감생활 후에 출소해서 16일 만에 9살 당시 또 그 학생에 대해서 또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도 성도착증 혐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소견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10년 구형하면서 화학적 거세 요청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김근식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편지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과거에 이렇게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경우도 있었나요? 지금 이제 우리 그 헌법재판소가요, 2015년에 이거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도 했고요. 이게 2011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49명 이렇게 그 집행 예도 있고요. 저는 문제는 전자발찌 있잖아요. 네. 전자발찌 여기 100명 중에 2명이 다시 이게 또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전자발찌만 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는 화학적 거세도 이게 필요하다 이래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그 49명 재질을 보면 훨씬 이게 김근식이 더 무겁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재판의 그 판결 1심 선고 전에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들이 밝혀지는 건데 구자용 차장님, 네. 1심 판결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장윤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마 재판부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식 사건은 지난해 출소를 앞두고 굉장히 전 국민이 좀 공분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을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반 사회에 내보내도 되느냐 이런 강력한 그 국민적 반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이 다른 범죄 혐의를 잡아서 지금 이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국민 여론 그리고 검찰의 구형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근식 사건을 둘러싼 화학적 거세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